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퓨처 셀프 진실 5번째인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 실패할 만한 것에 도전하라. 다시 한번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 실패할 만한 것에 도전하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태권도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대결의 상대자를 나만큼 정도의 수준이나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하지 말고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세계 최고의 선수와 맞붙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패배하겠죠. 그것도 그냥 패배가 아니라 아예 처참하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반복함을 통해서 나는 세계 최강의 선수의 그 기량을 익히게 될 것이고 또 익숙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약한 선수하고 싸워서 이기면 성공하니까 좋겠죠. 그러나 미래의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강한 것과 자주 부딪히게 되면 내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도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면 지금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또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A그룹에게는 너희들은 이 피지컬 검사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그런 특출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몸과 이 근육 상태가 아주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근데 B그룹한테는 너희는 이제 보통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원래는 둘 다 똑같은 피지컬인데 그냥 말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높은 이 산행을 등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A그룹은 스스로 이렇게 피지컬이 높다는 그런 정보를 이미 받았고 또 뇌에서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난코스의 등산을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전부 다 완주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보통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B그룹은 절반 이상이 탈락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최고라는 인식을 하게 될 때에 처음에는 이렇게 바로 되진 않겠지만 그런데 그런 인식을 반복적으로 가지게 되면 그에 맞추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제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조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세계 최고의 체스 챔피언입니다. 17살에 이 분야에서 최종상에 오른 탁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조 씨는 체스계를 떠나서 태극권의 일종인 푸시 핸드를 배우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야죠. 완전 초보입니다. 근데 그는 훈련할 때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하지 않고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과 함께 하게 된 거죠. 당연히 패배를 물 마시듯 마셨겠죠. 소위 말해서 실패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때 조 씨가 상대했던 훈련 대상자는 이반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키가 190이 넘고 90kg 이상의 그런 몸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 가라데 검은 띠에 합기도 8년 또 태극권 8년 수련한 공격적인 그런 남자였죠. 조 씨는 그 이반과 그 훈련 대결을 한 그 이후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들였다. 화물 열차가 하룻밤 사이에 나를 50번 깔아뭉갤 때 몸을 어떻게 이완시켜야 되는지 몰랐다. 나는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처절하게 패배한 거죠. 근데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한 결과 그는 나중에 다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이반에게 맞는 게 익숙해지더니 그에게 가격당하는 게 더는 두렵지 않았다.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몸을 이완할 수 있게 되자 내 머릿속에서 이반의 동작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았다. 나와 이반의 우위가 명확하게 바뀌는 순간이 왔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연습 게임에서 조시는 이반에게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우리 인생도 이런 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 또 패배하지 않을 그 쉬운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바로 그것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나를 현재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삶의 태도는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의사가 경력이 20년이라고 할 때에 어떤 의사는 초기 1년의 경험을 20년간 반복할 뿐이었지 실제로 20년간 실력이 향상된 것은 아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움에 대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답보 상태 이렇게도 볼 수가 없죠. 아예 썩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물결에 휩쓸려서 뒤로 밀려나듯이 뒤쪽으로 후퇴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커다란 이반과도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앞에서 실패할까 두렵습니까? 패배할까 낙심되십니까? 그러나 낙수물이 바위도 뚫듯이 계속 내가 시도하고 도전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 커다란 바위 덩어리, 거기에 구멍이 날 것이고 또한 거인 골리앗, 또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과 함께했습니다.